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관, 매직, 그 말은 글자 그대로 따지면 돈이나 재물을 받고 관직을 판다는 뜻입니다. 관이란 글자, 직이란 글자, 둘 모두 벼슬이란 뜻이니 공직을 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매관매직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 시스템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엽관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엽관이란 관직을 사냥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복잡한 한자 엽이란 글자가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엽총하면 사냥할 때 사용하는 총이지요.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입니다. 심지어 말단 하위직 공무원까지 정당의 뜻에 따라 싹쓸이 물갈이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남미의 어떤 나라에서는 선거로 집권당이 바뀌면 동사무소 동장까지 다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매관매직, 엽관주의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어제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올해 65살인 김은경 전 환경장관은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를 졸업했는데요. 주로 환경운동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구의원, 시의원을 거친 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청와대 근무라는 경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의 공직 스펙이요, 권력 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은경 씨를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했고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우선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은경 전 장관은 그 빈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에 인사 채용을 할 때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하기도 했다는 범행도 추가됐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김은경 전 장관에게는 주요 혐의만 5개가 이번에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첫째,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직권남용죄. 2. 사표 제출을 거부한 환경공단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실시한 강요죄. 3. 환경부 산하 공무직 채용에 청와대 장관 추천자 14명에게 높은 점수를 준 직권남용 업무 방해죄. 4. 청와대 추천자가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한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죄. 5. 청와대 추천자가 탈락하자 환경부 국장을 문책하며 전부 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죄 등등입니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보면서 매관매직과 엽관주의를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김은경 전 장관이 자기 혼자 좋으려고 이런 불법 인사를 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안 쳐야 했기에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신의 직장이자 금으로 만든 금방석이라고 하는 자리에 어떤 인사를 낙점하고 추천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후보 선거 때 지금 정권을 위해 돈 쓰고 몸 쓰고 마음 썼던 인사들에게 보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선거 때 어떤 형식으로든 공여를 한 사람에게 선거 뒤에 관직을 제공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캠코더 인사라고 했는데요. 캠코더에서 캠은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코는 이른바 코드가 맞는 사람, 다시 말해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것도 코드가 맞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른바 국정 철학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분칠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캠코더에서 더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캠코더 인사는 정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받았던 만큼 돌려주는 보은 인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현대판 엽관주의요 매관매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은경 씨도 억울할 것입니다. 김 씨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한 내정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국정 철학을 공유한 내정자, 이 사람은 누가 판별하고 누가 내려보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청와대입니다. 김은경 당시 환경장관은 자신을 장관 자리에까지 앉혀준 문재인 정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일정 정도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었던가요? 아니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없었단 말인가요? 그래서 김은경 전 장관은 당당하게 그것은 관행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폐해가 매우 심해 타파해야 할 불법적 관행이다.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범행이요 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온 낙하산 인사가 불법이요 범죄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포진한 친문 낙하산 채용 과정 전반이 임기 말 문재인 정권의 폭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작년에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이런 곳에 있는 임원 2,727명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466명이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적 요소가 없었을까요? 아니 우선 당장 김은경 전 장관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밀어붙여 채용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7명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버티면 되는 것입니까? 둘째, 이런 일들을 김은경 씨 혼자서 저지른 일일까요?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법적 체크리스트였다. 신임 장관의 인사와 관련된 적법한 감독권 행사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정상적 업무였다. 청와대가 개입돼 있다는 것은 당시 정권 인사들의 발언으로 그리고 이번 판결로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 전 장관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신민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 지금은 독일 대사로 가 있는 사람인데 이 조현옥 전 수석은 괜찮은 것인가? 아무런 혐의가 없는가? 또 당시 청와대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체로 지목된 특감반을 지휘했던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혐의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어떻게 보면 억울한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자행한 광범위한 캠코더 인사에서 김은경 씨는 작은 나사못, 볼트너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선거 캠프와 선거운동에 갖가지 방식으로 기여한 뒤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꿰차게 되는 21세기 현대판 매관매직, 이 검은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때입니다.